집합 연산 봅시다. 오늘 설명할게요. 준비하시고. 문제개요 문제? 무슨 요일이지? 오늘 어? 목요일이요? 아 계약이요? 계약. 계약 목요일. 목요일이야? 네. 집합이 이제 뭔지를 알겠나? 집합에 뭐 하냐면 지금부터 연산할 거야. 집합의 연산. 너네 알고 있는 연산에 뭐 있니? 사칙 연산.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의 사칙 연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고? 얘는 수에서 하는 거고 얘는 수반이라 뭐로 바뀌었을 뿐 집합에서의 연산.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갈게. 첫 번째 합집합 나눠서 볼게.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볼게. 교집합. 합집합은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그래. 얘는 인터섹션이라고 그래. 근데 그건 몰라도 되고 합집합이라는 건 A 유니언 B 해서 이렇게 약속해서 기호로 쓰고 얘 읽을 때 A 합집합 뭐라고 B 이렇게 읽는 거야. A 합집합 B. 자, 그리고 조금만 더 앞서 나가볼게. 연산 법칙을 나중에 배울 거거든. 연산이 뭔지 보고. 근데 이 연산 법칙을 너네가 분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해. 식으로 너네가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벤 다이그램으로 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건데 거의 대부분은 지침서에 뭐다 벤 다이그램으로 간단히 확인해라라고 돼 있거든. 근데 어떤 문제들은 식으로 계산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알겠냐? 자, 근데 잘 봐봐봐.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벤 다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. A 합집합 B는 이렇게 원 A 집합 대문자. 그럼 B 집합은 겹치는 영역이 보통 있을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겹치게 그린다 벤 다이그램. 알겠냐? 자,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A 합집합 B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A 원소 이거나 얘 원소이거나 B 집합의 원소이거나 한 게 A 합집합 B야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얘를 어떻게 적을 거야? 잘 봐봐. X가 조건 제시법으로 적을 수 있게 한번 해볼게. 그럼 X는 내가 찾는 이 합집합의 원소 X는 무슨 원소? A의 원소이거나 5월이라고 적을게. 5월 또는 X가 뭐의 원소? B의 원소이다 라고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겠지. 여기까지 해야 돼? 자, 그 다음 두 번째다. A 교집합 B다 라고 그래. 그래서 A 교집합 B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두 개 집합 표현했을 때 어디? A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거야. A의 원소고 B의 원소인 거 어딜까?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거 여기. 자, 그래서 X가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. X는 뭐의 원소이고? X의 원소고 이고 and X는 뭐의 원소? B의 원소. 여기까지 됐냐? 자, 그리고 이 교집합 부분에 형태가 나왔으니까 집합에서의 서로소를 한번 볼게요. 자, 서로소가 뭐냐? 두 집합이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? A가 있고 벤 다이그램 B가 있다. 이 상태를 서로소라 그래. 그럼 겹치는 부분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이거 중요하다. 자, 그럼 어떻게 식으로 쓸까? A 교집합 B, 즉 얘가 연산이다. A 교집합 B가 뭐예요? 동집합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? 서로 소고 좀 이따가 뒤에 똑같은 부분의 표현을 더 배울 거다. 연산 법칙 할 때. 여기까지 됐어? 그래서 연산 뭐 배웠다? 합집합이라는 연산, 그 다음에 무슨 교집합이라는 연산 두 가지를 배운 거다. 여기까지는 됐고. 자, 두 번째다. 자,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여집합과 차집합
여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을 봅니다. 숫자에서 빼기랑 즉 차랑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를 좀 보자. 자, 여집합이라는 거 보려면 첫 번째는 전체 집합이 먼저 정의가 돼야 돼. 무슨 집합? 전체 집합. 영어로 치면 유니버셜 셋이라 그러거든. 유니버스가 보통 전 우주 이렇잖아. 그러니까 전체를 뭐라고 쓴다? U라고 쓴다. 그냥 U. 아시겠죠? U는 뭘 뜻하는 거야? 그냥 전체 집합. 여기까지는 돼. 자, 두 번째 간다. 얘 이제 정의가 됐고,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직사각형 박스로 치고 전체는 이렇게 또 표기를 한다. 알겠죠? 박스. 보통 일반적인 집합은 원, 동그라미. 두 번째, 여집합은 우리가 좀 많이 했던 어떤 특정한 게 있으면 걔의 뭐 나머지라고 표현 많이 했잖아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야. 내가 얘의 나머지, 그게 여집합이야. 그래서 영어로 컴플레멘터리라고 하거든. 보수라고 그래. 보수. 보수. 그래서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정 A라는 집합이라고 할게. 걔의 나머지는 이 C를 따와. 그래서 컴플레멘터리 앞자리 C를 따와. 그래서 A 여집합이면 뭐다? A의 여집합이다라는 소리다. 여기까지는 돼? 자, 그럼 여기에 특정 A가 있다라고 쳐. 동그라미. 여기에서 말하는 A 여집합은 어디를 뜻하는 거야? 이 A의 나머지 바깥 부분이 얘를 뜻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. 여기까지는 됐고, 자, 세 번째다. 자, 무슨 집합 할 차례야? 차집합 할 차례야. 차집합. 자, 차집합은 집합 몇 개 필요할까? 2개 필요해. 그래서 숫자의 연산처럼 똑같이 빼기까지도 똑같아. 자,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. A 차집합 B는 A 빼기 B라 맞는다. A 차집합 B는 X바, 잘 들어봐봐. X는 A의 원소이고, 한 가지 조금 더, X는 B의 원소가 아닌 부분이 A 차집합 B야. A 집합, B 집합 한번 표현해볼게. 그럼 A의 원소 1에 B의 원소는 아닌 부분은 뭘까? 너네가 좋아하는 아이폰에 있는 거 애플처럼 여기 베어 부분 얘를 뜻해. 여기 영역은 뭔데?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부분이야. 그러니까 차집합 부분은 얘야.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다. A 차집합 B는 A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이랑 겹치는 원소를 뭐한다? 날리고 남은 원소들의 집합이야.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돼. 이해돼? 그럼 한번 대답해봐. 그럼 경원아, B 차집합 A는 A 차집합 B랑 같을까 다를까? 그럼 B 차집합 A는 뭘까? 여기서? 여기야. 시킨 이유는 집중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. 알겠지? 좀 손에 좀 들고 뭔가 좀 해보려는 이런 좀 뭔가를 해라.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거 문의 없나? 밑에 뭐 연산이라고 적힌 거 이렇게 있거든.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다. 간단히 뭐로 알아보면 돼 이거? 벤다이네. 한번 그래도 읽고 갈게. 138쪽. 138쪽에 성질이라고 적힌 거 한번 읽어봐라 다시. 1번부터 봐. A라는 집합이 있지.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지. 근데 어떤 연산한 건데? 합집합한 거잖아. 그럼 걔네 집합 2개 원소를 싹 다 뭐 하는 건데? 끌어모으는 거잖아. 그러면 뭐가 돼? A지 뭐. 그 다음 오른쪽 A 교집합 공집합은 내가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된 원소가 뭐지라는 궁금증이지. 일종의 함수. 그럼 A 집합이 뭔가 원소가 있겠지. 근데 공집합은 하나도 없잖아. 그럼 2개의 공통된 원소는 하나도 없는 거겠지. 그래서 공집합. 됐냐? 그 다음에 2번 A 집합과 A 집합 두 집합이 똑같아. 그럼 합집합하면 뭐가 되고? 그렇지, 다 모아버리는 거니까 A고. 그 다음 교집합도 A가 될 수밖에 없겠죠. 밑에 3번은 별표 치고, 옛날에는 연산법칙이 있었거든. 연산법칙이 있었고 걔를 뭐라 그랬냐면 흡수법칙이라고 그랬거든. 무슨 법칙? 흡수법칙. 그래서 흡수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다. 알겠냐? 자, 근데 잘 봐라. 집합은 딱 2개 나와. 그리고 연산은 하나야 2개야? 봐봐.
집합은 A, B 두 개고 연산은 합집합이랑 뭐가 나와? 교집합. 아, A 합집합 A, B 나왔지. 여기가 합집합의 연산이면 얘는 뭐야? 교집합. 그 다음 또 다른 이 흡수 법칙은 뒤집힌 거. 얘가 교집합이면 얘가 A, B면 얘는 뭐야? 합집합. 생각해봐라. 오른쪽에 있는 괄호는 당연히 걔 자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좌변이면 A 교집합 B는 얘와 얘의 공통 원소니까 쟤지? 그럼 너네 머릿속에는 벤 다이그램에서 쟤가 떠올라야 된다. A는 그냥 A 자체지. 근데 거기를 뭐한대? 원소를 합집합 다 모은대. 결과 뭐야? A야. 졸라 복잡한 게 뭐가 됐어? A 해서 흡수 법칙이라 그래. 그냥 흡수를 한다 해서. 자 그럼 거꾸로 나는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두 개 집합에 공통된 원소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. 그럼 얘는 합집합이면 전체 다 땅콩 모양 A랑 교집합할 때 그거 뭐야? A야.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. 됐어요. 140좀 읽어볼게요. 집합의 연산의 성질. 자 1번 A 집합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. A 여집합은 뭐라 그랬니? A의 나머지. 그럼 합치면 뭐가 된다? 야 봐봐. 얘가 A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어. 근데 걔를 A라는 집합이랑 다 원수를 합쳤대. 그럼 뭐가 돼? 전체 집합이 되겠지 뭐. 그 다음에 오른쪽 A 교집합, A 여집합은 A랑 A의 나머지랑 공통된 원소를 찾고 싶어. 하나도 없겠네? 그럼 공집합이 되는 거지. 2번 U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의 나머지야. 그럼 전체의 나머지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야? 하나도 없겠지. 그래서 뭐가 돼? 공집합. 거꾸로 공집합 하나도 없는 것의 나머지는 뭐가 될까? 전체가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해돼요? 자, 그 다음에 3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의 나머지의 나머지야. 이거 뭐야? 자기 자신 아니냐? 그 다음 4번이다 4번.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. A의 여집합은요 뭐랑 같은지를 보는데 전체 집합에서 뭐 할까? 차집합 A라고 돼 있잖아. 이 뜻을 볼게. 우리가 차집합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니? 앞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뒤에 있는 거랑 겹치는 거 뭐한 거? 빼고 남은 거랬다. 그럼 당연히 이해지. 이해되겠냐? 자, 그 다음에 여기 간다. 여기 한번 더 적을게. 지금 여기 적었지? 여기에 플러스 적고 보는 걸로 만들어라. A 차집합 B면 여기라 그랬다. 된다의 그림이면은 여기 그려서 순수한 A라고 표현할게. 앞으로 뭐라고? 순수한 A. 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? A 차집합 B. 여기까지 이해돼? 자 그럼 봐래. 얘는 A에 이 A에 뭐 뺐다라고도 볼 수 있냐 이거 차집합. B 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집합 부분만 원소 날렸다라고 봐도 똑같잖아. 맞냐? 그 다음 A 합집합이다라고 칠게. 그럼 얘는 뭐 날릴 건데 얘가 지금 전체야. 뭐 날리면 쟤 날 순수한 A인데 B 날리면 돼. B 따질 수 있어야 된다.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다.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얘랑 똑같아.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보면 얘도 돌려야 돼. 왜요라고 물어보면 A 차집합 B랑 아까 교원이한테 물어봤을 때 B 차집합 A는 자리 바꿨을 때 같아 달라? 다르잖아. A 차집합 B는 얘고 B 차집합 A는 얘잖아. 같아 달라?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. 앞으로 문제 풀 때 교환 많이 할 거거든. 그럼 교환이 성립 안 하니까 쓸모 없잖아. 근데 교집합이라는 거 생각해봐. A랑 B랑 공통된 원소 찾을 때 교집합은 자리 바꾸는 결과는 어때? 같으니까 교집합을 쓰는 것으로 익숙하게 쉽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. 이해돼? 그럼 봐. 얘가 실제로 되는지를 봐. 봐. 여기에서 전체를 한번 놓아두고 왜 전체를 하냐? 여집합을 할 거거든. 그럼 B의 나머지니까 이 바깥 영역이 될 거 아니겠냐? B의 나머지. 거기랑 A랑 뭐 한다? 겹치는 영역이야. 그럼 어디야? 여기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결국 벤 다이그램으로 우변을 알아보니까 얘변이랑 얘변이랑 어때?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야.
이해돼? 보고 있냐? 봐야 된다.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 있다라고 칠게. 그럼 얘는 연산법칙 쓸 때 차법칙은 차집합은 쓸모가 없잖아. 그럼 뭐로 돌려줘야 된다? 교집합으로 돌려주는 얘도 돌려야 되는 거라고. 어떻게 할 거냐면 봐. B 그대로 놓아두고 무슨 집합으로 바꿔야 돼?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집합에 뭐 해줘야 돼? 여집합 해줘야 돼. 그럼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 된 거니까 뭐가 돼?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야. 이해됐고? 됐냐? 됐지? 그 다음 자, 이거 별표 5. 앞으로 풀 때 있잖아. 요 부분에 식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. A 교집합 B가 뭐다? 공집합이다. 야, 그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거 원소 하나도 없는 거지. 보고 생각해야 된다. 그럼 두 개의 집합이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? 대답 안 되면은 대답 뭔가 문제 있는 거야. 계속 대답하려고 뭔가 생각하고 해야지. 뭐야? 소로소라고 해야지. 소로소.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. 그럼 무슨 소? 소로소. 똑같은 표현 몇 개 있다 아까 그래서 대략 2개 있다 그랬잖아. 근데 벌세스 얘랑 얘랑 헷갈리는 게 있어. 그래서 적어줄게. A가 B에 뭐 한다? 속한다. 아시겠냐? 그럼 얘는 무슨 그림으로 알아보는 게 제일 편하다?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겨들어가 있는데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얘인 거고,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로 할게. A가 B에 정확히 어떻다? 완전히 속하는 케이스라고. 그래서 이 B가 이렇게 할 거라고. 물론 이 두 개가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. 여기까지 돼? 얘랑 똑같다라는 표현은 화살표 몇 개? 사이드 왼쪽 오른쪽 다 적어주는 거는 동치관계에 있다는 거다.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다. 자 그럼 만약 소루소는 지금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. 그럼 첫 번째 차집합으로 표현할 거야. 얘도 차집합, 얘도 차집합으로 얘네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거든. 그럼 생각해봐. A에 차집합 B를 했다 치자.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라고 했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랑 겹치는 거 빼고 남은 거라 했잖아.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하나도 겹치지 않는 상황이잖아.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걸 뺐더니 겹치는 게 있다 없다? 없다. 그럼 뭐가 돼 결국? 자기 자신. 그럼 이 식이 나오면 A인 거야. 이해돼? 그럼 똑같이 B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빼면 그 결과가 뭘까? B.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서로서 뜻하는 거야. 줄면 안 된다. 잠 좀 깨고. 자, 얘 볼게. A가 B에 뭐예요? 속하죠? 그럼 A 차집합 B 차집합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럼 차집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랑 겹치는 거 다 빼고 남은 거야. 근데 그림을 보면 얘거든. A에 겹치는 거 B가 몇 개? 전체 가잖아. 그럼 빼면 뭐? 공집합이잖아. 결국 얘면 A가 B에 뭐 한다? 속한다야. 다시 그럼 얘도 아까 자리 바꿨었잖아.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. B라는 집합이 있다. 근데 얘는 A가 B에 속하니까 B가 더 큰 거다. 그럼 B에서 A 날렸다? 그럼 안에 게 날아가는 거잖아. 그럼 바깥에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? 있지. 그럼 얘는 표현이 없는 거야. 얘는 만약에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면 거꾸로 B가 A에 뭐 할까? 속하는 거겠지. 해서 얘는 한 가지 표현 차집합. 이해됐지? 자, 얘랑 비슷하게 하나 더 풀고 갈게. 잘 봐봐. 자, 여집합에 관련된 집합들끼리 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. 자, 봐봐. B의 나머지를 생각해 봐봐. B의 나머지. 그럼 B의 나머지에 A가 B의 나머지에 뭐 할까? 속하지. A가 B의 나머지에 속해. 자, 또 거꾸로 A의 뭐 나머지를 생각해 봐. 나머지면은 B가 그 A의 나머지에 어때? 속해. 그래서 얘 표현이 오더라도 얘는 서로소야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. 왜 이게 뭐 특이할까? 특별할까?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겹치거든? 생각해봐. B의 나머지면 B의 이 나머지에 A가 속하겠니? 얘가 속하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A가 B의 여집합에 속하면 공집합인 거야. 서로서. 졸면 안 된다 카이. 자, 봐봐.
그럼 얘도 여집합과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. 생각해봐봐. A의 여집합이 크냐 B의 여집합이 크냐? 그리고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뭐 할까? 포함되겠죠. 그래서 거의 식이 유사하다니까.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따지는 연습을 좀 해야 돼. 여기까지 돼? 얘는 서로서는 이 두 개가 끝이야. 차집합, 여집합의 어떤 부분집합, 포함관계 이걸 생각을 해야 돼. 곱셈공식 외울 때처럼. 자,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추가돼야 돼. 두 개 정도 더. 첫 번째가 봐봐.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보자. 아까 A 여집합이라는 게 있었지. 작은 집합의 나머지야. 작은 집합의 나머지면은 각각 여기가 될 거거든. 그래서 나는 전체를 만들어내는 걸 할 거거든. 그럼 연산은 합집합 하면 될 거고 뭐만 딱 채우면 돼? 딱 B만 채우면 돼. 그래서 이식 작은 집합의 나머지에 B 집합 원수를 딱 합쳐버리면 겹치는 거를 제외하고 모자라는 게 다 채워지잖아. 그래서 전체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.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것과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배웠잖아.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. 얘를 우리가 앞으로는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다. 얘는 포함관계 있어 없어? 없는 거다. 포함이 안 돼 있잖아. 얘는 포함관계 있는 거다. 그럼 뭐가 더 커? 이것만 생각해봐. B가 더 크지. 그럼 합집합 한다 생각해봐. 합집합의 이 부분의 함수에 툭 튀어나오는 거는 다 모은 거니까 큰 집합이 튀어나올까 작은 게 튀어나올까?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쳐. 원소를 다 합치는 거야. 그럼 툭 튀어나오는 집합은 큰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야? 이렇게 A, 쌤이 말이 좀 너무 어렵겠나?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랑 B라는 거랑 다 합쳐. 그게 얘거든. 그럼 결국 걔는 뭐야? B잖아. 그럼 무슨 집합? 큰 집합. 큰 집합. 교집합이라는 연산이면은 포함관계에 있을 때 공통 원소를 내가 결국 아웃풋으로 내는 거니까 왜를 줘놔. 그럼 뭐가 돼? 교집합이 돼야지. 아니 너네 말고. 그래서 봐. A 교집합 B는 그러면은 경훈아 뭐야? 얘는 진짜 혼난다. 야 머릿속으로 계속 듣고 뭔가 이해시키려고 이야기하는데 안 듣고 그냥 가만히 멀쩡히 있으면 어떡해. 뭐야? A잖아. 작은 집합이라며. 작은 게 얘잖아. 합집합이면은 뭐야? 결과 아웃풋이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? 큰 게 딱 튀어나와야지. 그럼 B야. 자, 앞으로는 얘가 나올 거라고. 그럼 너네가 A와 합집합 B를 했을 때 집합 몇 개 나왔어? 하나지. 일반적으로 하나 돼야 안 돼? 안 돼. 하나가 되는 집합이 툭툭 튀어나오면 무슨 관계에 있다고? 호환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. 그럼 결국 합집합에 툭 튀어나오는 게 뭐다? 큰 거라 생각해야 되고 교집합은 툭 튀어나오는 게 뭐다? 아웃풋? 작은 거라 생각해야지 안 헷갈려. 알겠냐? 그냥 읽기만 하면 계속 헷갈려. 여기까지인데 10분 쉬고 끊어서 갈게.